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이 스웨덴 실무 협상에서 북한 측에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직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전환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BOA에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에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은 양보를 할 협상 상대로 보고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issue is whether the thing will blow up, with long-range missile tests or nuclear tests prior to election in 2020. I think it's fair to say North Korea wants Trump to win, but they also want to see if they can get something because I think the sanctions are hurting them.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다시 이런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전보다 더 모호하고 나쁜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단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조성하려 하는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One is that if North Korea does a nuke or missile test or does something else to ratchet up tension, then we perhaps could go back to the heightened tensions of 2017, whether we go back to the talk of fire and fury.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북중 관계 개선과 최근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한 북한의 움직임은 부정적 신호라며 미북 간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부르기 위한 것이며 중대한 재건 언급은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just going back to his same playbook, the prospect of economic prosperity in exchange for making a deal on denuclearization. 조셉 드티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현재 중요한 것은 후속 실무협상 재개라며 양측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BD를 논의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양국에 다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 특사가 밝혔습니다. 해슈테트 특사는 23일 오전 주한 스웨덴 대사관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청장은 수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협상은 기약 없이 끝났지만 양측으로부터 협상 중단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기회의 창은 열려 있으며 미북 대화 결과를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슈테트 특사는 또 스웨덴 정부가 북한 측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실무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의 신뢰 유지를 이유로 대화 상대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남한 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이며 인내심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를 우회한 한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인내심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백마탄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금강산 남한 측 시설 철거 등을 통한 대남 대미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한국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용의를 밝힌 대목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다시 지적됐습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구의 약 40%가 굶주리는 등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자연재해와 제재의 영향, 또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2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100만 명이 식량난으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od insecurity is at an alarming level in the DPR Korea. 11 million people, nearly half of the population, are undernourished. 특히 어린이 14만 명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중 3만 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식량난의 주요 책임으로 경제와 농업 정책을 실패로 이끈 북한 정권을 지적했습니다.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to properly regulate this nascent market activity is leading to the creation of an increasing inequality based on wealth, where only those with money have access to basic right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freedom of movement, and adequate housing.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토지 황폐화, 자연재해, 국제적인 제재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년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등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이 억류한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을 받거나 처벌받는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VOA에 북한의 월드컵 평양 예선전 남북한 축구의 무관중 무방송 중계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감자들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22일 인권 우선 대상국 30개 국가에 올해 상반기 인권 상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고 국제 기독교 탄압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즈로부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으며 세계 노예 지수에서도 1위 국가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계속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국영 매체가 유일하게 허용된 정보의 원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어 북한 내 일부 분야, 특히 장애인 권리와 소녀들의 교육에 약간의 진전의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과 여성, 소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5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참여했지만 유엔 인권 결의안과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마드 부장관은 지난 2월 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Despite some welcome signs on the political track,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아마드 부장관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초 발표한 2018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미국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대비 전략을 검토할 전담팀 미래 국방을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래 국방은 오는 29일 첫 청문회를 시작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의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미래 국방의 공동의장을 맡은 세스 몰튼 민주당 의원은 VOA에
북한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전 과제이며 이전 행정부들은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